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점수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량용, 가전용 스피커와 헤드폰, 이어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에스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에스텍은 각종 스피커 및 스피커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의 제조 판매 목적으로 LG 이노텍에서 종업원 분사 방식으로 설립이 된 회사이고 199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 상장이 되었습니다. 종속기업들을 살펴보면 베트남 등 각 지역의 제조 및 판매 법인들이 있고요. 베트남에 2군데,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의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법인이 있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주를 살펴보면 포스터 일렉트릭과 특수관계인이 49.5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일렉트릭은 포스타 전기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피커 판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기업이 대주주로 있고 특수관계인 등을 합쳐서 50%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차량용 스피커고, 그리고 가전용 스피커, 그리고 주로 가전용은 TV죠. 그리고 이어폰 등 헤드셋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보면 스피커 부분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및 그리고 이동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형 디지털 가전제품, 그리고 홈 네트워크, AI 스피커 등을 통해서 스피커가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회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V를 보면 디지털 TV와 대형 TV 등의 수요로 관련 스피커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용도 보시면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차량의 스피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사람들이 소리를 차 엔진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TV 쪽에 수요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TV 판매가 많아졌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TV 쪽 판매를 하는 스피커의 단가를 보면 내수 쪽의 단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로, 그러니까 개별 단가가 최고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이번 3분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폰과 헤드폰 부분을 보면 주로 번들용으로 판매가 되다가 애프터마켓 시장용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최근에 애프터마켓 시장이 점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의 소장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판매 조직을 나타내놨는데요. 서울 쪽에 판매 조직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국내 휴대폰 세트 메이커. 국내 휴대폰 세트 메이커는 결국은 삼성전자, LG전자 정도고요. 이쪽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 미국 법인은 그 유명한 하만, 그리고 알파인, 피닉스, 그리고 데피니티브, 그리고 컨티넨탈,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일본의 TV 메이커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소니, 알파인, 샤프, 캐노도, 여러 가지 스피커 회사들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문별 매출 넣어놨는데요. 이번 3분기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용이 48%, 그리고 TV용이 22%, 그리고 핸드폰용이 24.3% 정도, 그리고 기타 부품 등이 5.7%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면 수출은 89.5%, 내수는 10.5%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판매를 보면 한국이 18.3%인데 이것이 결제 방식에 따라서 내수와 수출이 구분이 되는데, 한국이 18.3%, 그리고 일본이 33.6%, 그리고 동남아가 22.8%, 미주가 9.1%, 그리고 기타 국가가 16.2%로 두루두루 좀 퍼져 있는 바이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부문별 매출들을 한번 그래프로 최근 몇 년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는 합계인데요. 자동차용, 그리고 TV용, 그리고 핸드폰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용이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고, 이번 1분기, 2분기는 좀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서 주춤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TV 수출용, TV용 수출이 분기 사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단가도 높아지고, 그리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TV 판매가 늘어나고, 그리고 대형 TV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이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인 또 TV 합계도 사상 분기 최고의 실적을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쪽 수혜를 이번에 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용도 점점 1, 2분기에 부진하던 것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년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1, 2분기 때 좀 부진했지만 3분기 때 분기 매출이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이번 3분기에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은 뭐 매출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꾸준히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주잔고와 매출액 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매출액 이번에 분기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수주라고 나서 납기까지 납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주잔고를 보면 그 다음 분기의 매출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주잔고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주잔고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번 3분기 때 분기 봉쇄 수주잔고는 880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분기 때도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출렁임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014년에 좀 좋았다가, 그리고 2019년에 좀 좋았다 다시 좀 2019년 말부터 주춤하다가 다시 이번에 3분기에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좀 줄어들었다가 이번 3분기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그리고 OPM 그리고 판관 비율, M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의 총이익률이 15.4%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고, 또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의 총이익률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판관 비율도 아주 낮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7.3%, 전체적으로 10% 이하의 판관 비율이 관리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번 3분기 때 8.1%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약간 언더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ROE가 한때는 16.4%까지, 2019년 초반에 ROE가 16.4%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최근 4분기 앞서는 6.8%까지 떨어졌는데, 그 영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회복이 되어서 이 추세가 계속한다면 다시 예전에 10%대 이상의 ROE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회전율,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순이익률의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크게는 또 총자산회전율이 증가를 할 때 ROE가 더 크게 많이 증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 2분기가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산회전율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ROE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순이익률도 줄어드는, 고정비약계는 순이익률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10%대 이상 15%대까지 회복을 하려면 결국 매출이 늘어나서 자산회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순이익률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예전에 한 113%까지 갔다가 134%까지 한 4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계속 많이 줄었기 때문에 ROE가 16% 이상까지 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회사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향후에 아까 회사에서 사람의 성장성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다시 ROE가 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 흐름을 보겠습니다. 꾸준히 자본도 늘어나고 있고 자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졌지만 다시 예전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매출의 회복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을 보겠습니다. 자, PBR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0.7, 오늘 종가 기준으로 0.7 정도이고요. 그리고 PER과 PFCR은 10 정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PBR이 다시 PBR 1 정도가 균형점이라고 보면 1 정도까지 회복이 되려면 결국 매출이 다시 늘어나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도 다시 늘어나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수, 재고자산 회전율 수입니다. 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 회전율 수가 53일로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출세권을 회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40일로 한 달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의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기타 투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로 쫙 보시면 파란색 막대인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로 나타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가는 적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플러스를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가는 적이 별로 없고, 그래서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회사 내에 잘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17년 말에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회사가 유명자산 캐펙스가 설비 투자가 2013년에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꾸준히 유지 보수를 하는 정도의 캐펙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은 모습을 항상 보이면서 회사 내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이 좀 많은 회사인데, 이런 것들 영업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유명자산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주주들에게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계속 부채를 갚아나가는, 재무현금 흐름상 부채를 갚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막대인 영업현금이 꾸준히 플러스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4분기 합산으로는 189억으로 오늘 종가 기준 11월 24일 종가 기준 1090억의 시가총액을 보면 최근 4분기 합산 영업현금이 189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회사의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꾸준히 유지 보수 정도의 1년에 82억 정도, 90억, 80억, 90억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는 거기에 따라서 최근 4분기 합산 10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회사의 현금이 유보가 되고 있고, 이번 분기 보고서의 3분기 말까지의 현금성 자산 등을 보면 620억과 그리고 104억 정도,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단기 부채가 잠시 빌렸다 갚아 나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회사의 현금이 잘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당 성향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우측에 파란색입니다. 자, 보시면 배당 성향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최근 들어서 보면,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 거의 4% 5%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은 좀 변할지 모르지만 시가 배당률은 4%에서 5% 사이를 유지하려고 회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꾸준히 배당을 4% 5% 정도 주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ROE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매출과 이익률이 계속 회사가 말한 것처럼 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스텍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